집을 건축하려고 설계도를 만들 때 건축가는 각각의 세부 사항도 고려해야 하지만 또한 모든 것이 전체적인 설계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생명의 설계는 어떠합니까? 여기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생물들 간의 전체적인 조화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이로운 창조물들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각기 놀라우리만큼 독특합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모든 생명체에는 공통적인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DNA 청사진입니다. 생명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모두 이 엄청나게 작은 DNA 분자들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DNA에는 각 생명체의 생김새와 습성과 능력과 본능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창조물과 놀라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자연계를 관찰하면 할수록 생명의 설계에서 조화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꽃식물은 화밀을 만들어내는데 화밀은 곤충이나 그 밖의 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벌들은 꽃에서 화밀을 마시면서 미세한 꽃가루를 몸에 묻혀서 종류가 같은 다른 꽃에게 옮겨줍니다. 꽃식물에 속하는 많은 초목이 이러한 수분 방법을 통해 번식합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설계 덕분에 벌과 식물뿐 아니라 동물과 사람 모두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진균류에 속하는 곰팡이와 식물 사이의 공생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곰팡이류는 스스로 먹이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를 감염시켜 그 식물로부터 탄수화물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식물에게 해가 되기는커녕 도움이 됩니다. 곰팡이의 균사로 인해 표면적이 훨씬 더 넓어져 식물도 더 많은 무기질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곰팡이는 식물의 뿌리가 닿지 못하는 토양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식물은 토양에서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하고 더 빨리 자라며 혹독한 조건에서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거의 모든 식물이 곰팡이와의 이러한 공생관계를 통해 유익을 얻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도 다른 종의 생물들끼리 협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매우 의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물고기들은 작은 청소부 물고기들이 손님 물고기의 죽은 피부나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장소로 모여듭니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겠지만 이러한 공중 목욕탕에 오면 큰 물고기들은 기꺼이 자기 몸을 내맡깁니다. 물고기들은 대개 말미잘에 독을 쏘는 촉수를 피합니다. 하지만 흰동가리는 바로 그 촉수들 속을 집으로 삼습니다. 흰동가리는 피부에 특수한 막이 있어서 촉수에 쏘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흰동가리는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먹이를 주고 말미잘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로부터 말미잘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망둥이와 새우가 새우의 굴에서 함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둥이는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집주인 새우를 보호하기 위해 망을 봐주고 위험이 닥치면 꼬리로 새우를 살짝 쳐서 경고해 줍니다. 이들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자연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상호 협력 관계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지혜로운 이 생물들은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생물들과 협력하는 법을 대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떤 식으로인가 각자의 DNA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단지 개개의 창조물을 되는 대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관현악단처럼 놀랍게 조직되어 있는 설계의 걸작입니다. 생물들은 각기 주위의 다른 생물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여 장엄한 생명의 교향악을 함께 연주합니다. 창조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간이 고안해낸 그 무엇보다 훨씬 탁월한 설계와 공학 기술을 보고서 경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의 대가이신 여호와 하느님의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